지난 주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차량이 오가던 도로는 각종 장애물들로 봉쇄되고 보호 장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가족들을 뒤로하고 시위대의 선봉에 선 시민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다는 이들 앞을 가로막은 건 경찰과 군대였습니다. 공포탄과 최루탄에 이어 총탄이 날아들며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눈앞에 총구를 겨누고 마구잡이로 구타해 끌고 갑니다. 이날 하루 전국 각 도시에서 체포된 인원은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소 1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군부의 총격에 희생됐습니다. 이른바 피해 일요일, 쿠데타 선언 한 달 만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ဒီဆရာနာသိန်းခေါင်းဆောင်တွေကမတရားအနိုင်ကျင့်တာကျွန်တော်တို့ရဲ့ဒီမိုကရေစီစနစ်ကြီးကိုဖျက်သိမ်းပစ်တာကိုဖျက်ဆီးပစ်တာအဲ့ဒါကိုအရင်မကျင့်တတ်ဘူးဖြစ်တာအဲ့ဒါကြောင့်ကျွန်တော်ရဲ့မခံကျင်စိတ်နဲ့ပဲကျွန်တော်ဆန္ဒထွက်ပြတာပါသူတို့မှာကလက်နက်ရှိရရှင်ညီမတို့မှာညီမတို့ပြည်သူတွေရှိရရှင်အဲ့တော့ညီမတို့တန်း60ရှိရတဲ့အတွက်ညီမတို့မကြောက်ပါဘူးညီမတို့ဒီလိုချင်တဲ့ဟာကိုမရမချင်းတိုက်နေမှာပဲဖြစ်ပါတယ် 미얀마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자들에게 황금의 나라로 불리던 미얀마. 그 미얀마는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 시민들의 저항이 점점 번져갔지만 군부의 탄압도 잔혹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군부의 실탄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미얀마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에 맞서고 있을까? 오늘 시사직격, 현지의 시위대와 교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통해 취재한 영상으로 미얀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의원 개원 첫날인 2월 1일. 한 여성이 에어로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 뒤로 검은색 차량들이 줄을 잇더니 국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한 겁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196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무려 54년간 미얀마 정치 경제의 주축으로 군림했습니다. 군부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며 각종 부정축제와 비리를 일삼았고 미얀마 경제를 파탄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반대편에는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있습니다. 군부의 오랜 탄압 속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그녀. 수치 여사가 이끈 민족민주연맹은 2016년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총선의 결과, 그래서 NLD 정부가 다시 2기 민선 정부를 꾸리는 것, 그래서
일기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는 것.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되게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부가 이번에 막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사회 경제 그런 그 구조의 어떤 토대를 갖고 왔던 것을 이제 내어주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잘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데타 선언과 동시에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군부.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연맹은 수치 고문이 구금되기 전에 전한 메시지라며 군부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냄비를 두드리고 경적을 울리며 군부에 저항할 뜻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CDM,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 새 손가락 경례, 의료진과 교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저항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네, 여기는 정부 공무원들의 시위대입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တရားနာသိမ်းတာရေးတဲ့ခံနိုင်ဘူးဒီလိုမျိုးကိုဝန်ထမ်းပြောင်းနေနဲ့ကိုတကယ်စီရီယံလုပ်ပြီးအိမ်မှာနေပေးလို့ရတယ်ဒါပေမဲ့ကိုယ်တိုင်ဝန်ထမ်းတွေကိုယ်တိုင်တက်တက်ကြွကြွနဲ့အပြောင်းထွက်ပေးလိုက်ရင်ကိုနောက်ထပ်ကိုယ့်ရဲ့စိတ်ဝင်စားနောက်ထပ်ဝန်ထမ်းတွေကိုမှစီရီယံမှာပို့ပြီးတော့ပါဝင်ပူးပေါင်းစီစဉ်တဲ့ဆန္ဒနဲ့ ဘာလဲဝမ်းနေတယ်ရည်ရည်လဲတားမိတယ်ဒီစစ်အာဏာရှင်လုံးဝအလိုမရှိပါဘူး 시위의 최전선에 선 것은 이른바 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ကျွန်တော်တို့မှာတော်လန်မှုအတွက်ကလည်းလက်နက်ဆိုလို့ကျွန်တော်တို့ပြည်သူမှာရှိရတဲ့မှာကျွန်တော်တို့အတွက်အဓိကလက်နက်ကဂီတပဲကျွန်တော်တို့ဘက်ကတက်နိုင်တဲ့အဓိကလက်နက်အနေနဲ့ဂီတရှိတဲ့အတွက်ကြောင့်ကျွန်တော်တို့ဒီဂီတလက်နက်နဲ့ပဲကျွန်တော်တို့အခုတိုက်ပွဲဝင်နေပါတော့ဟုတ်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무기 삼은 젊은이들의 반란.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선언 일주일째, 시내에는 물대포가 동원됐고 경찰과 군대는 곤봉과 총기를 들고 무력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别着吧，姑，那毛那份的不？那个鸡里这边可以。마구 쏘아대는 고무탄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위 현장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언니와 함께 시위에 참가했던 19살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박힌 것은 다름 아닌 실탄이었습니다. 열흘 뒤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ကျမကတော့ဆက်ပြီးတော့တော်လန်သွားမှာပါကျမညီမလေးဒီလိုဖြစ်ရကြနတ်အောင်စစ်အာဏာရှင်စနစ်ကိုအမြင့်ပြတ်ဖြစ်သွားအောင်တိုင်းသူပြည်သားတွေရော 첫 번째 총격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 날 만달레이와 양곤에서도 군경의 총경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보단 무차별적인 구타와 체포를 일삼는 군경.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날 만달레이에서는
부상자를 돕던 17살 소년과 30대 목수가 실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연이은 죽음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2일.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의 물결이 휘몰아쳤습니다. (1988년 8월 8일의) 민주화 시위를 본딴 5-2 시위. 시민들이 붙인 또 다른 이름은 봄의 혁명입니다. 한겨울, 군부가 강제로 빼앗은 권력을 다가오는 봄, 시민들이 되찾겠다는 다짐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서슬퍼런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에 나가려던 딸을 아버지가 멈춰 세웁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혈액형과 연락처를 적은 겁니다. 회사 유사했니? 나? 얘기래 보세요. 얘기라서 피대 오사야리. 그 피위네 뼈뼈라 피위네 뼈를 좀 해야만 해. 피위네 비면 대신 비나서 뭐내야로 오사면서 이렇게 봐서 알롱이는 또 표현만 뭐 표현을 해주시는 거 원래 아유 이게 탓대라만 잡다. 유사라서 뭐 너무 안 물어요. 너 잘못하고 오케이 오케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두려운 순간이 올 거라곤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일삼는 군부에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이 앞서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최우선 철칙은 안전입니다. 앞선 사망 사건들을 생각하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5-2) 시위에 이은 두 번째 총파업 시위.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행렬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군부 측에서 시내로 향하는 도로를 막아버린 것. 하지만 선봉에 선 이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뒤. 최루탄 발포로 시작된 진압.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기 몸 하나 챙기기 바쁜 와중에도 젖은 수건으로 최루탄을 덮는 사람들, 가스 확산을 막는 겁니다.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제 무슨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급히 숨어든 아파트 건물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시위 진압 과정에선 공포탄은 물론 섬광탄, 실탄도 사용됐습니다. 무력 진압에 명분을 주지 않겠다며 평화로운 행진을 이어갔던 시민들. 이들에게 총구를 겨눈 건 시민들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또 한 명의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ဒီနောက်ဒီတော့ကအာသာသူမသေးသေးဘူးပဲဆိုပြီးတော့တွားခဲ့ကဲတော့အဲ့ဒီကောင်လေးကလည်းသူ့ကိုလည်းတွားခဲ့တာလည်းရေကသူ့ပြစ်တက်တယ်ကျွန်တော်ညတကယ်တော့အကြည်စံထိတယ်ဆိုပေမဲ့သူကစေမကုသရပဲနဲ့လမ်းပေါ်မှာ10မိနစ်15မိနစ်လောက်တွေးရိုင်နေမှာတွေးစီးနေတဲ့အချိန်မှာလဲနေရတဲ့အဖြစ်ပါသူစစ်တပ်ကလည်းသူ့ကိုကဲကူမပေးသလိုရဲကလည်းသူ့ကိုကဲကူမပေးခဲ့ဘူး 긴박했던 순간 쓰러진 동생을 도우려던 시민들에게도 총격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날 남부 해안 도시 다웨이에서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마치 사격 연습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이번엔 군인이 나서 지도까지 합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된 군경의 만행. 이날 하루 수백 명의 부상자와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군부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을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 사망자와 유족들은 지금 아프게 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 ညီမကိုယ်တိုင်ဆက်ပြီးတိုက်ပွဲဝင်မယ်ကြောက်တာတော့ကြောက်တယ်ဒါပေမဲ့လမ်းပေါ်ထွက်လို့သိရမယ့်အကြောက်တရားနဲ့သူတို့ရဲ့အာဏာအောက်မှာရှင်ရမယ့်အကြောက်တရားရှင်ကြည့်လိုက်လို့ရှင်လမ်းပေါ်ထွက်ပြီးသိရရဲဆိုတာဒါအများကြီးပို့ပြီးတော့ကောင်းလိမ့်မယ်ပြောချင်တယ် 빼앗긴 미얀마의 봄은 과연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군부의 탄압으로 한국에 망명했다 돌아간 마웅저 씨. 그의 눈에 비친 미얀마는 어떤 모습일까? 은신에 있는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위 현장에 계셨는데 안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체포가 되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같이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죽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운이 좋아서 빠져나오고 갔습니다.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장소에 군인하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헬기탄을 던지면서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사망자도 생기고 다치자들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함께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군부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 마음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나라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화해 문제도 있고 내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랑 선생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안전보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민중은 군부가 집권한 1962년부터 늘 저항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8888 항쟁이라 불리는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입니다. 당시 무려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미얀마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문민정부 수립 5년 만에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딸을 시위에 내보낸 아빠 밋 아웅 씨는 쌀을 사고 파는 상인입니다.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던 어린 시절엔 벼를 수확하고도 배를 고른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군부가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ထွက်တာက50 60လေသူ့ကိုတစ်ဝက်နီးလောက်ချာ 비료 사이드에 내야 서와요 들어.နိုင်ငံတော်တောင်းကြီးချ 사와요. 무슨 실. ရှိတဲ့ရှိပါအဲ့လိုတရားမှုတွေကိုပေါ့နော်အဲ့လိုဖြည်းဖြည်းနဲ့ပါလို့ဆိုဆုလာတဲ့ခါကျတော့နောက်ဆုံးကျမှပြီးတော့ရေးခင်းဖြစ်အောင်ねဖြစ်တာတော့ဟိုစောကြီးအကြာကြီးလည်းဖြစ်တယ်ဖေတို့ခေတုန်းကဆန္ဒပြတယ်ဆိုတာကဒီလိုမျိုးအလံတော်မှပြည့်ပြည့်စုံမရှိဘူးသိတယ်မလားအဲ့အလံဟိုနေမျိုးလို့ရှိလို့ရှိရင်ဥကဖေတို့ကဟာဘယ်အလံတစ်ခုရှာဖို့တိတ်မလို့နောက်တော့အခုလိုမျိုးတမီးတို့အခုလုပ်တဲ့စီရီယန်တို့ဘာလို့ကပ်ပြားတို့လာမဖို့ရေးတာတို့ဒီနိုင်နေတော့တော်တော်လေးကိုတမီးတို့ဘက်ကအပြန်ပြည့်စုံဖေတို့ကအဲ့လိုမျိုးလုပ်ဖို့ကတော်တော်ခက် 미얀마의 근현대사는 군사 정부와 이에 저항해온 민중의 역사기도 합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내의윈 혁명평의회 의장. 이후 26년간 미얀마는 군부 독재 아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합니다. 군부에 대해 불만이 폭발했던 1988년 3월 대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8월 8일을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중심엔 독립영웅의 딸 아웅산 수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들은 환호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부는 유혈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군중을 향한 무차별 난사와 폭력,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할 만큼 잔혹한 진압과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다시 군사 독재의 길로 들어섭니다.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금 8888 항쟁으로 친구들을 잃고 한국에 정착한 소모뚜 씨는 당시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때 시위하는 시위대가 엄격하게 진압을 당했죠. 그때 막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3,0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감시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통제시키면서 마음껏 국민들을 죽였던 거죠. 예. 쿠데타 이후 시위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군부 세력. 쿠데타 12일째, 군부는 죄수 2만 3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날부터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곳곳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에는 수상한 남성을 잡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독이 든 약병을 소지한 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곤의 한 마을에서 붙잡힌 한 남성은 충격적인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မင်္ဂလာတော်မှာတော့လာကြွားတာနည်းနည်းတော့လုပ်တယ်ဥပဒေမောင်တော်ကလာကြွားတာဟုတ်ပြီသူကတန်းနိုင်ပါတီဟုတ်ကဲ့တန်းနိုင်ပါတီကပါတယ်နော်အဲ့ဒါလည်းသိပေးပါတယ် 그는 이번에 사면을 받은 죄수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면 다음 날 양곤의 한 마을에서 한밤중에 발생했던 화재. 현장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발생한 불은 민가 5채를 모조리 불태운 뒤에야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ဒီမှာဖြစ်တဲ့ညကလည်းလမ်း90မှာပြီးတယ်လေဒီမှာလမ်း90မှာမိကွင်းပြတဲ့လူတို့ပြီးတယ်တက်ကြုံတက်တိုင်မှာကျိုးထုတ်ထားတယ်။ရဲကလာမဖမ်းဘူး။ဒီလိုအဲ့လိုဖမ်းတာ။အဲ့ညကဘကဘယ်လိုလုပ်ရှိမှာလဲဘိုးကနေလောင်တဲ့အချိန်မှာကိုတော်ထွက်ပြေးရတာလူတော်ဒီကလေးလေးတောင်တက်တယ်ဘယ်လိုရှာ 양곤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방화 사건 범인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생길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냥 불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덜썩해서 나가 보니까 범인을 잡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지갑을 딱 뺏어서 열어보니까 군인 신분증이 나오고 그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검색을 해보니까 군인이었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 죄수 한 명과 함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한 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선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88년 민주화 시위 때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물탱크에 독을 넣고 불을 지르도록 사주하고 시민으로 위장해 폭력을 저지르게 한 이들은 바로 군부였습니다. 군부의 대응을 보게 되면 1988년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극우주의자들 또 극우주의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강력범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주를 해서 시위대, 그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군부가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차원에서 더더욱 그 수위 높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 작전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쿠데타 발발 25일째 양곤 시내에는 친군부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날 감시 카메라에 잡힌 한 남성. 흉기를 든 채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주변의 다른 남성들도 폭행에 가담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이 남성들이 친군부 시위대의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위 초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날로 커져갔지만 이를 전하는 국영 매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에 대한 체포와 감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국 기자들은 물론 외신 기자들까지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거짓 뉴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1ခုနှစ်ဖေဖော်ဝါရီလ1ရက်နေ့ကစတင်ပြီးနိုင်ငံတော်ကိုအရေးပေါ်အခြေအနေအဖြစ်သတ်မှတ်ကြေညာပြီးနောက်နိုင်ငံအတွင်းရှိအချို့မျိုးကြီးများတွင်စူပူဆန္ဒပြမှုများဖြစ်ပေါ်လာသည့်အတွက်စူပူဆန္ဒပြသူများကပြန်လည်ဆဲဆိုခြင်းအရာဝတ္ထုများဖြင့်ပြစ်ပေါက်ရန်စခြင်းများပြုလုပ်လာခဲ့ပါသည်ထို့သောစူပူဆန္ဒပြသူများ၏အကြမ်းဖက်တိုက်ခိုက်မှုကြောင့်မြန်မာနိုင်ငံရဲတပ်ဖွဲ့မှတပ်ဖွဲ့ဝင်4ဦးထိခိုက်ဒဏ်ရာအသီးသီးရရှိခဲ့ကလုံခြုံရေးရှင်များထိခိုက်ပျက်စီးခဲ့ကြောင်း
မြန်မာနိုင်ငံရဲတပ်ဖွဲ့ဝင်များအနေဖြင့်နိုင်ငံအတွင်းစူပူအကြမ်းဖက်မှုများဖြစ်ပွားမှုမရှိစေရေးလုံခြုံရေးလုပ်ငန်းများကိုဥပဒေနှင့်အညီနေညမပြတ်ဆက်လက်ဆောင်ရွက်လျက်ရှိကြောင်းသတင်းရရှိပါရခင်ဗျာ 만달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던 2월 20일. 국영방송에선 사망 소식 대신 경찰의 부상을 뉴스로 전했습니다. မန္တလေးမြို့ကောဝင်စိတ်ကမ်းမှာဖေဖော်ဝါရီလ20ရက်နေ့ကကဲများလေးကွာများကျင်းကလေးများဖြစ်တိုက်ခိုက်ကြပြီးလုံခြုံရေးတပ်ဖွဲ့ဝင်များအားပိတ်ဆို့ခဲ့ရမှာတပ်ဖွဲ့ဝင်အချို့ထိခိုက်ဒဏ်ရာရရှိခဲ့ပါတယ် 첫 번째 사망자가 된 카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외신은 뇌에 탄피가 박힌 CT 사진과 함께 실탄이 맞다는 의사의 주장을 보도했지만 국영신문은 이 탄피가 경찰의 것이 아니라는 경찰 측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주류 매체의 왜곡 보도에도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88년 때와는 달리 미얀마 항쟁은 시민들의 손으로 이미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SNS에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한 여성. 군부는 이제 SNS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SNS와 시위에 참여한 연예인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겸 배우인 루미는 군부에 의해 체포됐고 다른 이들도 속속 체포되거나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배우 민먹군 씨도 수배 중입니다. 우리는 은신 중인 민먹군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တချို့နိုင်ငံတွေတော်တော်များများသိနေတာကပြည်သူအချင်းချင်းပြိပခဖြစ်ကြတာကိုတပ်တွေရဲတွေကဝင်ရှင်းပေးနေရတယ်လို့သိပါတယ်အမှန်ကတော့အဲ့လိုမဟုတ်ပါဘူးတပ်ဖက်ကဒလန်တွေထည့်ထားပါတယ်ထည့်ထားပြီးတော့ပြည်သူကိုဒုက္ခပေးတယ်ဒါပေမဲ့ကျွန်တော်တို့အနေနဲ့ကတော့ကျွန်တော်တို့နှစ်ပေါင်းများစွာခံစားလာရတဲ့စစ်အာဏာရှင်စနစ်ကြီးကိုကျွန်တော်တို့သားသမီးလက်ထက်ကြရင်ကျွန်တော်တို့မျိုးဆက်သစ်တွေလက်ထက်ကြရင်ဆက်ပြီးတော့မခံစားအောင်လို့ကျွန်တော်တို့တိုက်ပွဲဝင်နေရပါ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군부의 잔혹한 폭력. 그 강도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총을 내려놓고 시민들 편에 서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고위급 경찰 간부는 중형을 면치 못할 걸 알면서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ရဲတပ်ဖွဲ့ကြီးတစ်ခုလုံးထိုးကျွေးခံရပါပြီရဲဆိုရင်ယူမဆိုင်တော့ပါဘူးယူမဆိုင်တဲ့အတွက်အဲ့လိုအကျဉ်းခံဘဝမှာဆက်နေကြမလားအဲ့လိုအကျဉ်းခံဘဝမှာဆက်နေကြမလားကျွန်တော်ရဲတပ်ဖွဲ့ဝင်ပါလို့ပြောရဲကြအောင်မလားမိဘနဲ့သားသမီးကြားမှာငါရဲမှုပါလို့ပြောရဲမလားငါရဲတပ်ဖွဲ့ဝင်ပါလို့ပြောရဲမလားနောက်ထပ်မြည်မြစ်တွေရှိမှ ဒီ2021အရေးခင်းတဲ့ပတ်သက်လို့ဒီသားသမီးတွေကိုဘယ်မျက်နှာနဲ့ဆက်လက်ရပ်တည်ကြမှာလဲကျွန်တော်ကတော့မရပ်တည်နိုင်ပါဘူးကျွန်တော်ထောင်ကျလဲကြပါသေး 지난달 26일 유엔에선 군부 쿠데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미얀마 대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pport, we need further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to return the state power to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 democracy. ပြည်သူသာအဓိကပါအရေးတော်ပုံအောင်ရမည် 다음 날 군부는 그를 파면했습니다. 미얀마를 보면서 41년 전 5월의 광주가 떠오릅니다.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장갑차, 대검이 장착된 소총, 군홧발로 시민을 짓밟는 군부. 위험을 무릅쓰고 학살의 참상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80년 광주의 시민들처럼 오늘의 미얀마 시민들 역시 그러합니다. 전 세계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 카인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한국에 사는 미얀마 사람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험난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1988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군부를 피해 해외 각국을 떠돌았다는 윈라인 씨. 그는 그 질문의 답을 과거의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우리한테 민주화 관련되거나 아니면 군사 독재로 어떻게 이겨내서 민주화의 꽃이 피었든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나한테는 배울 수 있겠다. 한국의 현대사를 미얀마어로 번역해온 윈라인 씨.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광주 5월 18일 이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를 군인들이 그냥 그 무자비하게 체포당했다. 한국도 뭐 87년 6월부터 민주주의 이 국가가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쿠데타에 광주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부는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왜곡된 보도와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불순 인물 및 고처들이 사태를 극가근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잔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불순 분자와 간첩으로 인한 소요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군부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는 광주시 공식 집계로만 최소 163명. 암매장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한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은 166명에 달합니다. 인권 탄압을 넘어 학살에 가까웠던 군부의 만행은 독일인 기자 힌츠 페터의 용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In Südkorea ist ein Ende des Volksaufstandes, der sich vor allem auf die Stadt Gwangju und ihre Umgebung erstreckt, noch nicht in Sicht. Nur auf Schleichwegen ist es uns gelungen, trotzdem nach Gwangju hereinzukommen. Die Brutalität, mit der Fallschirmjäger und Polizei in den ersten 2 Tagen hier gegen die Demonstranten vorgingen, lässt sich an den schweren Verletzungen ablesen, die wir gesehen haben. 삼엄한 경계를 뚫고 광주를 찾은 외신 기자들을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가 전한 광주의 진실은 훗날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거쳐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커다란 원동력이 됐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는 완전히 고립됐었죠.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광주에 왔던 외신 기자들에게는 외신 기자들은 무한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 그런 거였죠. 이를테면 고립된 광주를 누군가가 지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미얀마 역시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해외의 연대와 지원, 지지를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바랄 것입니다. 5.18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이 아마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운동가들에게는 큰 희망일 거고요. 41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났던 참극이 미얀마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공을 넘어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이들의 절절한 외침에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한국어를 공부해온 미얀마 학생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상 속 장소는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 앞. 일주일 뒤 찾은 그곳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호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디모크라시 အတွက်တိုက်ပွဲဝင်နေရဖြစ်တဲ့အတွက်ကြောင့်မလို့ညီမတို့ခန်းစားချက်ကိုကိုရီးယားနိုင်ငံအနေနဲ့နားလည်မယ်လို့ထင်ပါတယ်။우리 나라로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위대는 미얀마 주재 각국 대사관 앞에서 군부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38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야만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군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위대를 구조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 여러 명을 끌고 와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경찰들. 믿기 힘든 범죄가 미얀마에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Only today, 38 people died. We have now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So every tools available are needed now to stop this situation, and that we need now a un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몇몇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수출 통제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고 우리 정부도 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 측의 반대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각 나라의 시민사회가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겪고 지금도 불복종 운동이 진행 중인 태국. 또 대만과 홍콩의 청년들도 밀크티 동맹이란 이름으로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我们跟他们站在一起，我们所有的这里的人都是我们心都在跟缅甸的我们同胞们一样。 对，都是担心，都是愤怒的。 비슷한 아픔을 먼저 겪었던 광주에서도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 반대한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과 유학생들, 또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 시위와 모금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사실이고 또 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지원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도와주고 뭐 하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도와줘서도 사람들한테도 엄청 고맙습니다. 모든 아들이 알고 힘이 붙어주고 뭐 진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야만 유엔이 행동에 나설까요? SNS를 통해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달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던 이 청년. 그는 이 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미얀마 시민들이 숨지기 전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미얀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입니다. 80년 광주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갈구했던 주변국들의 연대와 지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대한민국 KBS 시사 직격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